입술할 때는 데필 수가 없다 보니까 차게 먹게 되는데 정말 효과가 없어지는지 궁금해요. 네. 그거 궁금하네요, 진짜. 그러네요. 정말 따뜻하게 데워서 뭐 정성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되게 귀찮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원래 차게 먹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요? 서늘하게 먹어야 좋은 약이 있고 성질에 따라서는 그냥 따뜻하게 먹는 게 좋은 약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적으로는 한약은 밖에 나와 있는 온도인 20도, 25도보다는 체내 온도가 높기 때문에 흡수를 위해서는 약간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조금은 따뜻하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침과 부항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과 부항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무성하게 있다고 하는데요. 아픈데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눌러가지고 놓더라고. 이게 사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은 피 빼낸다고. 죽은 피 빼는 게 좋겠지 아무래도. 침으로 다이어트도 한다고 그러던데. 사람이 침을 맞고 피가 나오면 시원하게 좋지. 침과 부항에 대한 효능 제대로 알아볼까요? 침에 대한 궁금증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침과 부항에 관한 궁금증 먼저 보겠습니다. 침은 아픈 곳에 맞는 것이다. 바르는 거 아니고 맞는 거죠. 근데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안 아픈 곳에도 침을 맞나요? 네, 침은 아픈 곳에만 침을 놓는 것을 아시혈요법이나 채침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침법과 더불어서 오수혈이라고 해서 손끝 발끝에 있는 훨씬 더 강한 효과를 내는 혈들이 손끝 발끝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원침이나 팔체질이나 오행화침이나 다른 침법들이 지금 20여 가지 정도 통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은 아픈 곳에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수들이 다른 곳에서 더 원격 효과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꼭 아픈 부위가 아니라 다른 곳에 침을 놔서 그 부분을 좀 편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다음 계속해서 3위 살펴보면요. 침을 뺄 때 피가 거기서 좀 나오는 게 좋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제가 교수님 같이 말씀드릴게요. 침은 그 혈관에 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혈관을 건드려서 피가 나왔다는 건 침을 잘못된 장소에 시전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아무 얘기나 듣고 믿지 마시라는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리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맞아요. 정확하게 좀 말해주시죠. 꼭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정부에 있는 백회혈이라든가 팔꿈치의 곡지나 어깨의 견우결뇨 같은 그런 경혈은 일부러 약간은 사혈을 내서 치료 효과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발침을 했을 때 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피를 내서 더 좋은 그런 경혈 부분들은 사혈을 하기 때문에 침을 뺄 때 피가 나오는 것이 반드시 좋기만 하다는 아닙니다. 그러면 일부러 뭐 피를 내게 하는 침이나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그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럴 경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린 사혈을 치료를 따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른 분들께 꼭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네. 자, 두 번째 궁금증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기적으로 피를 빼야 건강하다? 네? 이건 좀 위험한 방법 아니에요? 맞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헌혈할 때 보면 정기적으로 빼줘야지 새로운 피를 만들어내느라고 그 몸도 자꾸 움직이고 피가 자꾸 고여있으면 고인물도 썩듯이 고인피도 안 좋아진다고 하잖아요. 부항도 있잖아요. 어머니도 부항을 주로 자주 하시거든요. 정기적으로. 그 사혈을 하는 부항으로 만병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사법 처리를 받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사혈을 해서 건강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분이 어지러움증으로 내원을 해서 검사를 해보았더니 설결핍성 빈혈로 실제로 진단을 받은 경우도 있었고요. 자격이 없는 분들끼리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혈을 서로 하시다가 최근에 사망 사건이 이렇게 보도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사혈을 해야만이 건강하다 정확한 속설입니다. 네, 그러니까 몸에 있는 피를 일부러 막 빼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습니다. 빈혈이거나 이런 분들은 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적응증이 발견이 되어야 사혈이라고 하는 이제 의료 행위를 한의사들이 행하도록 하겠죠. 네, 정기적으로 피를 뺀다. 이건 정말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산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침과 부항에 대한 궁금증 마지막 1위입니다. 할까요? 네, 합시다. 자, 발목을 삐면 피를 빼야 한다. 나 어렸을 때 뺐는데. 그래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많이들 이렇게 하시는데요. 네, 발목 삐끗해서 내원하신 분들이 저한테 오히려 오더를 내리세요. 피를 좀 빼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발목 삐끗해서 내원을 하시면 일단은 엑스레이로 골절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족관절 염자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부종이나 염증의 정도를 보고 사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오히려 소독이나 이런 처치들이 잘못돼서 염증이 가속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발목을 삐면 무조건 피를 내달라 하고 의사 선생님을 시키는 건 절대 안 되고 증상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알쏭달쏭한 한방에 대한 상식 좀 알아두니까 도움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주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